자, 기업 정보를 알려주는 남자 기알람의 우종석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께 제가 소개해드릴 기업은 반도체 필드에 있는 반도체 산업에 있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이름하여 넥스틴. 엄청나게 그리고 핫하게 앞으로 올라갈 수 있는 이 넥스틴, 오늘 기업 정보를 알려주는 기알람에서 여러분들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반도체 장비가 웨이퍼가 만들어지고요. 웨이퍼에서 뭐 어떤 패턴도 하고 에칭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한 다음에 이것이 잘 됐냐라고 검사를 하는 장비가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현재 독과점으로 정말 모든 장비를 다 먹고 있는 기업, 이름이 KLA 텐코가 되겠습니다. 이 KLA 텐코는 당연히 우리나라 장비가 아닌데요. 이미 이 분야에서 거의 탑으로 찍고 있기 때문에 삼성이든 SMIC든 인텔이든 다 KLA 장비를 쓰고 있는데, 이에 도전장을 낸 국내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넥스틴이 되겠죠. 살짝 대단한 거 하나를 먼저 말씀드리면요, 넥스틴이라는 업체가 영업 마진율이 얼마냐? 거의 40%가 된다고 합니다. 영업 마진율이 보통 장비에서는 20% 언더로 많이 되고 있는데도 40%까지도 딱 해서도 KLA 텐코보다 훨씬 괜찮으니까 사겠죠. 우리 넥스틴이 현재 만들고 있는 이지스는 KLA 텐코와 이것이 바로 다릅니다. 검사 장비 쪽에서는 다크필드 툴이 있고요. 그 다음에 브라이트필드 툴이 있습니다. 다크필드 툴 같은 경우는 팹 라인에 한 20대에서 40대 정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브라이트 쪽은 8대에서 16대 정도가 있습니다. 서로 검출할 수 있는 강도도 다르고요. 어떻게 볼 수 있는 포인트도 다른데요. KLA 같은 경우는 다크필드 장비 하나, 브라이트필드 장비 하나 따로따로 사야 됩니다. 하지만 넥스틴은 이 두 개를 이지스라는 장비 안에 함께 넣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장비를 두 대를 사가지고 공간도 많이 차지하고 돈도 많이 차지하고 이런 것이 나을까요? 아니면은 한 장비 안에서 다크필드와 브라이트필드 두 가지를 다 동시에 볼 수 있는 게 좋을까요? 너무나도 당연한 대답이실 겁니다. 이런 기술력을 바탕으로 넥스틴의 이지스를 많은 업체들이 구매를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 오늘 3가지 투자 포인트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투자 포인트로 넥스틴은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 이슈로 아마 수혜를 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중국 반도체에 대한 견제에 의해서 KLA 혹은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 랩리서치 등 이런 기업들이 중국에 영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국에 영업을 하지 못하니까 중국은 하지만 반도체를 만들어야 되니까 그러면 눈을 돌리겠죠. 바로 어디로? 한국으로 말이죠. KLA 거를 못 들여오니까 KLA와 비슷한 혹은 더 좋은 성능을 갖고 있는 이지스를 선택을 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2021년도 중국 최대 파운드리 업체인 SMIC는 넥스틴의 고객사로 등록을 했고요. 드디어 발주가 나왔습니다. 규모는 114억 규모, 매출액 대비 한 23%가 되겠는데요. 계약 규모로만 봤을 때 이지스 2대를 납품하는 정도의 규모라고 합니다. 자, 아까 전에 브라이트필드, 다크필드를 말씀드리면서 뭐 8대, 16대, 30대 정도가 들어간다고 했는데요. 단 2대 팔았는데 저희가 114억 정도를 매출을 낼 수 있다고 하니 되겠죠? 자, SMIC는 아마 더 많은 장비가 들어갈 것이라고 하는데요. 가끔은 데모도 건너뛰고, 즉 한번 테스트를 해보고 사야 되는데 그것도 건너뛰고 갖다가 넣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검증도 됐다는 얘기고요. 그만큼 급하다는 얘기. 자, 그럼 중국 쪽에서 매출이 더 날 수 있는 확률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더 재밌는 사실은요, 중국에는 넥스틴이 30%에서 50%까지 가격을 더 높여서 판매를 하고 있다라는 이런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SMIC가 넥스틴을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환경들, 중국 쪽에서 당연히 매출이 오를 수밖에 없는 포인트라고 생각이 듭니다. 국내에서는 히타치 제품을 넥스틴이 대체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굉장히 돌고 있습니다. 실제 이지스2 장비도 하이닉스 공정부터 대체하고 있으면 히타치의 마켓 쉐어를 대부분 뺏어 오고 있다라고 하고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의 주문을 받아 나오는 신제품인 이지스3는 이지스2보다 다크필드 분야에서 검사 속도가 50% 개선된다라고 하니 분명히 국내에서도 히타치의 어떤 마켓 쉐어를 점점 뺏어 올 것이다. 자, KLA 것도 뺏어오고 히타치 것도 뺏어오고 중국도 나가고, 여기가 좋지 않을 수가 없지 아니한가?
자, 근데 마지막 세 번째가 남았습니다. 중국 이야기했고요. 한국 이야기를 했으니까 동쪽 끝으로 더 가볼까요? 바로 미국입니다. 인텔에서 드디어 테스트 결과가 나올 것이고 보고서를 작성할 것이다 라고 하는데요. 이 테스트 결과가 완료되면 바로 양산 테스트에 들어갈 것이고, 그러면 인텔에 바로 넥스틴의 이지스를 투입을 시키고요. 그러면은 분명히 KLA 혼자만이 아닌 넥스틴이 어느 정도 분야를 먹고 또다시 인텔이 새로운 공장을 세울 때도 그 부분을 더 앞서 나갈 수 있을 거라 확신하게 됩니다. 자, 인텔이 쓰면은 당연히 우리도 쓰겠다라고 하는 많은 기업들이 있을 것이고요. 이런 넥스틴의 매출과 영업이익은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2021년도 매출은 571억에서 영업이익 220억, 38%의 영업이익률을 기록하고 있고요. 2022년도는 매출액 800억 정도를 교보증권 리포트에서 제시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렇게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영업이익이 나는 넥스틴은 앞으로도 이지스3 다크필드 검사 속도를 굉장히 빠르게 개선을 하면서 KLA나 히타치가 먹고 있는 그 마켓 분야를 계속적으로 야금야금 하면서 아마 국내의 또 다른 하나의 큰 반도체 장비 업체로 우뚝 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반도체에는 많은 장비 업체들이 있습니다. 유진테크도 있었고요. 또 방금 말씀드린 넥스틴도 있고요. 또 다른 여러 가지 기업들이 있는데, 여러 가지 반도체 장비 업체도 또 반도체 관련 업체도 면밀하게 봐야 되고 현재는 어떤 포인트가 있는지 봐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넥스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저 기알람에서 같이 보면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업정보를 아는 남자 기알람의 우종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